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40대 후반에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에 치킨 호프 가게를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바쁘게 살아왔네요. 하루도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하고 남들 다 간다던 해외여행도 아니 국내 여행도 다녀보질 못했습니다. 치킨 호프점을 차린 지 6개월이 되었는데 그럭저럭 생각보단 잘 되고 있네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오픈했었는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잘 되고 있고 저렴한 탓에 포장 주문도 많아서 뜻밖의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앞쪽에 자그마한 공원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 상가라서 편하게 슬리퍼 끌고 나와서 가족 단위로 치킨 안주에 호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월세가 엄청 많이 저렴했고 기존에 장사하던 분이 치킨 배달 업종이라서 시설비 투자도 없었고 다만 간판과 의자와 식탁만 중고상에서 구입해서 저렴하게 시작했습니다. 저에게는 참으로 만족스럽고 소중한 가게이지만 시댁 식구들한테는 오픈 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귀찮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냥 친정 식구들만 연락을 해서 조촐하게 개점 오픈식을 했네요. 남편은 가게 오픈할 때 잠깐 나와서 몇 시간 있는 것 말고는 가게에는 신경을 써주거나 관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방구석에 처박혀서 컴퓨터만 쳐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엄청 바쁜 사람처럼 허세를 부리곤 합니다.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집안일도 거들면서 주식을 하든 뭘 하든 했으면 좋겠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남편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저는 일하는 사람이었죠. 결혼 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틀어박혀서 주식을 한다고 그 난리를 치르며 무슨 대단한 사업이라도 하는 듯 허풍을 떨고 자빠졌더니 하루아침에 쫄딱 퇴직금도 날리고 저에게 빚 갚아야 한다며 손을 내밀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돈이 어디가 있어서 돈을 주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마누라 잘 만나서 사업 자금도 잘 빌려고 한다던데 너는 어째서 어디서 돈도 안 빌려고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냐? 정말 듣기도 싫은 말이었어요. 어쩌면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하던 말투를 그대로 쓰는지 어이가 없었죠. 그래도 제가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 남편이 그런 것에도 신경을 쓸 겨를이 없더라고요. 이혼이나 부부싸움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능력 없고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애들 데리고 먹고 살자니 남편이고 뭐고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아이들과 먹고 사는 기본적인 차원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서 죽어라 일만 하면서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왜 애초부터 그런 남편을 만났냐고요? 그러게요. 그때는 남편이 책임감도 강하고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적어도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남편이 명문대를 졸업한 남자라서 좋은 직장에 취업했고 평생 굶고 살 걱정을 하지 않겠구나 라고 착각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가지 못했거든요.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썩 공부도 잘하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년제 대학교를 입학하지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널리고 널린 게 대학교인데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다닐 수 있는 곳이잖아요. 원하는 명문대학교만 성적 때문에 가지 못할 뿐이죠. 저희 집 가정 형편도 넉넉지도 않았고 무엇보다도 대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뚜렷한 목표도 없었고 그저 성적 맞춰서 대충 시간 때우며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가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생활비도 벌여야 해서 이모부가 운영하는 소규모 공장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양말이랑 버선이랑 잡다한 일상용품도 제조하는 곳이었어요. 그래도 이모부 덕택에 수월하게 생활비를 벌어다 쓸 수 있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모부가 일에 대한 열정이 강하신 분이라서 옆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웠어요. 요새 젊은 애들이 폼생 폼사라서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모부의 딸과 아들은 모두 외국에 유학을 보낸 상태라서 이모와 이모부가 공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사업도 나날이 번창해 갔습니다. 격리와 회계일도 가르쳐 주었고 사업의 노하우도 가르쳐 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장 운영하는 것을 총괄하다시피 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물류팀을 배송하고 창고 정리하는 알바생으로 왔었어요. 보통 명문대생은 이런 알바를 하지 않았었는데 참 의외란 생각을 했습니다. 이모부는 알바생이 명문대생으로 들어오는 것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똑똑한 애들이 들어오면 괜히 일을 잘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만 흐리고 갈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진득하게 일하지 않고 금방 그만두는 것이 보통이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불만이 많다는 점에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히려 그 의견에 반대했었죠. 창고 정리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해야 더 효율적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시험삼아 알바로 채용했던 남편은 예상대로 일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모부한테서 안목이 있다는 칭찬까지 받았어요. 그런 인연으로 그와 친해지게 되었고 공장 안에 이런저런 잔고장이나 신경 쓸 곳이 많았는데 공대생이라서 뚝딱뚝딱 잘 고치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이모부가 그런 남편을 보고 아들 삼고 싶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모부나 저나 남편에게 참 잘해주었고 알바비도 넉넉히 건네곤 했기 때문에 수시로 편하게 공장과 사무실에 자주 드나들게 되면서부터 서로의 감정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남편이 대학교 4학년에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제가 용돈도 두둑히 줘가면서 도시락도 매번 정성스럽게 싸서 맛있게 먹이곤 했어요. 남편이 취업을 하자마자 저에게 결혼을 하자고 했었고 저희 부모님에게도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때까지도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남편도 제가 거절 출신인 사실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시댁 인사드리러 가자고 했었는데 한참을 차일피일 미루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었는데 뜬금없이 남편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만수 씨의 동생인데요. 언니에 대해선 들어서 잘 알고 있어요. 오빠가 언니랑 결혼하겠다고 했다는데 우리 엄마가 연락하라고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돌리지 않고 말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오빠가 언니랑 결혼은 반대하세요. 그래서 인사하러 올 필요 없다고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그럼 이만 끊을게요. 자기 할 말만 하고 끊더라고요. 그때서 알았습니다. 예비시댁에서 제가 고졸 출신이라서 결혼을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요. 당시에 남편은 내가 속이 상할까 봐서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제가 다그쳐 물으니 말해주더라고요. 이해가 가지 않는 면도 없지도 않았지만 새삼 대학교를 가지 않았던 게 후회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식구들은 시부모님을 포함해서 모두 다 대졸입니다. 아주버님이나 시누이도 모두 다 명문대를 나왔더라고요. 큰동서도 약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기가 죽더라고요. 그렇지만 남편은 저와 정이 들 대로 들어버렸기 때문에 결혼을 고집했어요.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거절인 며느리를 반길 시댁은 별로 없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시댁 인사도 드리러 가고 상견례도 하는 일반적인 결혼식 절차는 생략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쌍수 들고 결혼을 반대한다는데 어쩔 수 없었죠. 남편은 그냥 시부모님이 허락하지 않는 반쪽 결혼도 결혼이니 하자고 했습니다. 그만큼 시부모님의 결혼 반대는 확고했기 때문에 언제 허락할지 기약 없이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혼수 예단은 부족하지 않게 나름 잘해서 보냈더니 그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첫 아들을 낳았을 때서야 겨우 시댁 출입을 허락받았습니다. 약사인 형님과 저를 대놓고 차별하시는 시어머니와 손아래 시누이 때문에 시댁에선 늘 복되게 신세를 면치를 못했는데 남편이나 저나 겨우 허락받은 시댁 출입인데 조금만 참아보자고 했었죠. 그렇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형님네 딸이랑 제 아들을 차별하는 것은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없는 곳에서는 제 아들을 이뻐하는지는 몰라도 제 앞에서는 눈에 띄도록 티를 내서 편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로 남편에게 시어머니를 향해서 불만을 표시했더니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한번 참기로 했으면 제대로 참아. 누가 들으면 못 배운 티를 낸다고 할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편애도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당신도 우습다고. 복창 터지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길래 그때부터 반기지도 않고 천대만 하는 시댁 출입을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죠.
남편과의 사이도 많이 틀어져서 회복 불가능이었어요. 그때도 남편은 자기 멋대로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에 비빌 곳이라도 있나 싶어서 눈치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딴 것에도 눈독을 들이며 돈 하더라고요. 생활력이 강한 저를 믿고서 그런지는 몰라도 처자식 먹여 살릴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기 친구들이나 선배들보다도 폼나게 출세를 해볼까 하는 궁리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활비도 한 푼도 내놓지도 않으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는 남편을 믿을 수 없어서 더욱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렇게 한 지붕에 살면서도 남처럼 살았어도 그렇게 살아주더라고요. 일단은 잘난 척하며 저를 무시하는 시댁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사니까 그것 하나로도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으니 살만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4년제 졸업장을 땄는데 슬슬 공부가 재밌어지더라고요. 제가 4년제 졸업장을 따느라 야간 대학도 다니고 낮은 일하고 쉬는 날에는 살림의 육아에 잠을 쪼개가며 공부하고 했었는데 한 지붕 아래 사는 남편은 남남처럼 살았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저희 친정 식구들만 알았어요. 굳이 알게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핀잔만 주고 좋은 소리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제 딸과 아들은 그런 저를 참으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많이 응원도 해줬고 엄마가 공부하느라 일하느라 고생한다면서 속도 썩이지 않았고 공부도 잘했어요. 저는 그것 하나만 보고 그 보람으로 살았네요. 결코 명문대 4년제 대학교 졸업장은 아니었지만 뿌듯했었고 열심히 살아온 결실이어서 제 스스로에게도 상을 주고 싶더라고요. 제 아들과 딸도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와 고모한테 고졸이라서 천대받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엄마처럼 못 배우면 가족도 다 등 돌리는 세상이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단다. 너희들은 어떡하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야 한다. 엄마처럼 서러움을 당하면 안 된다. 사실 오해가 있긴 하지만 시댁 식구들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였죠. 남편도 은근히 자기 식구들처럼 머리가 멍청하다느니 확실히 가방끈이 짧아서 못 알아들을 테니 알 필요가 없다느니 그런 말들을 거침없이 내뱉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본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보다 엄마가 더 학력이 높게 대학원도 다녀요. 엄마가 공부가 재밌다고 하셨잖아요. 대학원에 다니셔서 보란 듯이 석사 졸업장도 따세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래서 꼭 석사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도전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명문대 대학원에 입학하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딸이 공부하던 영어 교재로 영어 공부에 매진했어요. 낮에는 치킨 호프점을 운영해야 해서 밤 시간에 공부하고 가게에서 쪽지를 수시로 암기하는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영어가 잡히기 시작하더라고요. 취약했던 외국어에 자신이 붙어서인지 전공 과목 공부에도 가속도가 붙었는데 드디어 입학 시험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제일 먼저 기뻐해 주었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 아들도 좋은 대학교 입학도 하게 되었는데요. 겹경사가 난 거였죠. 참 행복하더라고요. 제 아들이 할머니와 할아버지한테도 자랑 삼아서 제가 명문대 대학원에 입학했다고 말했었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 가게에서 팥비 일하고 있는 나에게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우이가 결혼했음에도 행여 오지 말라고 해서 가지도 않았었고 제 가게를 오픈한 이후로도 아무도 오지 않았었는데 뜬금없었어요. 옳게 가게가 잘 된다고는 들었네. 다름이 아니고 별 희한한 소리를 들어서 말이야. 오빠도 자리도 못 잡고 저러고 있는데 언니가 학교를 다닌다고 들었네. 그것도 대학원을 다닌다고 하던데 정말 그래요? 그게 어째서요? 그러자 어이가 없다는 듯이 헛웃음을 짓다가 건방지게 그러더라고요. 옳게 언니, 언니가 학력 콤플렉스 때문에 대학원까지 다닌다고 하는 거는 이해하고도 남겠는데요. 우리 오빠는 뭐예요? 다른 남자들은 마누라 덕에 팔자도 고치고 기가 펄펄 산다던데 우리 오빠는 그 좋은 명문대를 나오고도 언니랑 결혼한 후로 기 한 번 못 펴보고 저러고 있는데
지금 한가하게 호강이 처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내 말이 말 같지도 않다는 건가요? 어떻게 우리 오빠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속도 편하게 대학원 다닌다고 그래요? 아가씨, 오빠는 이제껏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땡전 한 푼 생활비 내놓으라 하지 않았으면 저도 해줄 만큼 해준 건데 뭐 어쨌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언니, 말 다 했어요? 아니요. 말 다 하지 않았으니까 말 끊지 마요. 명분된 나온 것 하나만 믿고 내 피 빨아먹고 산 아가씨 오빠가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내 앞에서 감히 거들먹거려요. 아가씨 오빠를 보면 명문대 졸업장에 밥을 먹여주던가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밥맛 떨어지는 인간이네요. 뭐라고요? 당장 이혼해요. 우리 오빠가 언니 같은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진작에 출세를 했을 거예요. 당장 이혼해요. 알았어요? 그래요. 까짓 거 이혼하죠 뭐. 신우도 약이 올랐는지 씩씩거리다가 끊었습니다. 신우의 덕에 새삼 각인되었어요. 남편과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는데 그래 이참에 이혼하자 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골방에 처박혀 있는 남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네 집 식구들이 내가 대학원에 다닌다고 하니까 너랑 당장 이혼하라고 한다. 너 이 집에서 당장 나가라. 여긴 내 집이고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내가 벌어서 산 것이니까 너는 그냥 몸만 나가라.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며 웃기고 있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살던 집을 팔아버리고 아들 학교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냥 싸우지도 않고 그러던지 말던지 내버려뒀어요. 이삿짐 센터 직원이 와서 짐을 나르기 시작했더니 그때서야 실감이 났는지 어디로 이사 가냐고 물었는데 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애들도 남편과 이혼을 찬성했기 때문에 이사하는 집의 주소를 가르쳐주지 말라고 했어요. 하루아침에 갈 곳도 없는 신세가 되다 보니 그동안 얼마나 마누라 덕보고 살았는지 제대로 느껴보라고 했어요. 가게까지 쫓아와서 이렇게 내쫓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해서 제가 다시 말했어요. 네 집 식구가 당장에 너랑 이혼하라고 했어. 억울하면 나한테 따지지 말고 너네 집에 가서 따지던지 해. 그리고 빨리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 대학생인 아들이 남편을 가게에서 데리고 나가서 이혼하라고 설득했습니다. 이혼은 고모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이고 고모가 꺼냈다면 할머니 할아버지 의견이 담긴 거라며 모든 사람이 이혼을 원하니까 좋게 좋게 엄마와 이혼을 하고 아빠가 하던 대로 사시라고요. 할 수 없이 남편은 갈 곳이 없어서 시댁으로 기어 들어갔다더라고요. 얼마나 거짓골로 못만 딸랑온 남편을 보고 열이 올랐는지 오랫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살았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네가 사람이냐? 못 배웠어도 그렇게 좋다고 결혼해서 이날 이때까지 널 만나서 고생만 했던 내 아들에게 네가 이렇게 해?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못 배운 저 만나서 고생한 아들을 돌려보내는 거니까 어머니가 이젠 아들 호강시키면 되겠네요. 그리고 덕분에 제가 잘 배워서 저도 명문대 대학원에 다녀요. 라고 하고서 끊어버리고 더 이상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작에 이혼했어야 했는데 이제서 하는 거구만. 그걸 가지고 또 아들을 버렸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동안 며느리 덕에 아들이 먹고 산 거는 생각지도 않고 분간을 못하고 천대했으니 한심하더라고요.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버티다 버티던 남편은 결국엔 제 아들의 설득에 넘어갔네요. 제 아들이 그랬다더라고요. 아빠,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깨끗하게 이혼하시고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잘 사세요. 저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평생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